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8일 화요일 KTV 뉴스 시작합니다. 21대 대통령 선거가 오는 6월 3일 치러질 예정입니다. 대선 당일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또 선거 당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선거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오는 6월 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거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며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관계부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거리 상황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지난 4개월간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걱정을 끼쳐드리고 대통령이 고리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권의 대승적 협력도 간곡히 요청하며 추경 편성 등 민생 해결 방안을 신속히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규제 혁신 의지도 재차 밝혔습니다. 규제 혁신은 추가 재정 투입 없이도 기업 활동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국회에 계류돼 있는 관련 법안 통과를 당부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아울러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했습니다. 한 대행은 또 마용주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50% 추가 관세 부과를 경고했습니다. 맞대응에 나선 중국을 압박하는 동시에 다른 교역국과는 즉시 협상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대비해 각국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이 미국 상호 관세 조치에 맞서 같은 세율의 대미 보복 관세를 예고하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가 관세 부과를 경고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가 67%에 달한다며 중국엔 그 절반 수준인 34%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So, if you look at that, China, first row, China, 67%. That's tariffs charged to the USA, including currency manipulation and trade barriers. 중국이 트럼프의 이런 상호 관세 부과 방침에 이른바 맞불 관세로 대응하자 트럼프도 재차 반격에 나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8일까지 중국이 대미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중국에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해당 관세는 9일부터 발효될 거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에 더해 미국과 회담을 요청한 다른 교역국과 관세 협상은 즉시 시작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무역 적자 규모가 가장 큰 중국을 떼어내고 그 외 다른 교역국과는 분리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의 화력을 중국에 집중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교역국들은 관세 협상의 기회를 얻게 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각국은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대응해 분주히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미국과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며 상호 무관세를 제안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협상이 결렬되면 무역 전쟁으로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로 관세 문제를 협의했고 후속 협상을 진행할 팀도 미국에 파견할 예정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 대응과 산불 피해 복구 등 시급한 현안이 쌓여 있습니다. 정부는 위기 대응을 위해 다음 주 초 1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신국신 기자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경제관계장관 간담회를 열고 다음 주 초 1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산불 피해 지원이 시급하고 전례 없는 관세 충격으로 우리 산업과 기업의 심각한 피해가 눈앞에 다가온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추경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위기 대응을 늦출 수 없습니다. 산불 피해 지원이 시급하고 전례 없는 관세 충격으로 우리 산업과 기업의 심각한 피해가 눈앞에 다가온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1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통상 대응과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에 3조에서 4조 원, 서민, 소상공인 지원에 3조에서 4조 원을 각각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상호관세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관세 대응과 수출 바우처를 대폭 확대합니다. 또 피해 기업 대상 긴급 경영안정 자금 등 정책 금융도 추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을 위해 첨단 산업 소재 부품 장비 투자 보조금을 신설하고 서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저금리 정책 자금을 확대합니다. 지난달 전국을 휩쓴 산불 등 재해 예방과 복구도 지원합니다. 최 부총리는 산불 피해 복구 계획이 확정되는 그 즉시 복구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산불 감시용 드론 확충과 고성능 헬기 추가 도입 등 산불 예방과 진화 체계 고도화를 추경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본 산불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를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급격한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AI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약 3에서 4조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최 부총리는 구체적인 추경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며 국회의 조속한 논의와 처리를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외교 청소를 통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강력 항의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도 국정 소식을 한 걸음 더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